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3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주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오늘도 시황이랑 차트 설명드리고 방송 마무리 해볼 예정이에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되시고요. 일단 제가 올려드렸던 거 한번 읊어보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반등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들.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김프가 상당히 많이 껴있더라고요. 코인들에. 김프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김프를 잘 알고 있다 1번, 김프가 뭔지 모른다 2번 한번 눌러주세요. 김프를 잘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2번. 라이브 시간은 5시로 당분간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김프는 김치 프리미엄을 얘기해요. 김치 프리미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비트코인 주의하시라고 일단 메시지를 올려드렸어요.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데 왜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시세랑 한국 시세가 차이가 날 때 김프가 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김프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솔라나 4.8%, 도지코인 3%, 비트코인 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오미세고 5.7% 계속 김프가 바뀌고 있는데, 김프라는 건 우리나라 매수세가 강하거나 혹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코인을 손절하지 못했거나 할 때 끼게 됩니다. 즉 김프가 꼈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 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돼요. 이 간밤에 하락했던 게 외국에서 큰 하락이 주도가 되었기 때문에 코인들이 줄줄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김프가 낀 이유는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자들이 던질 때 타이밍 맞춰서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낀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새벽간에 하락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코인을 던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김프가 이렇게 끼게 된 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게 되면은 평균 가격보다 솔라나를 살 경우에 5%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이해되셨죠? 반대로 김프가 빠진 상태에서는 역프가 꼈다고 얘기해요. 역프리미엄. 해외 시세가 더 비싼 겁니다. 역프일 때가 매수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김프가 많이 꼈을 땐 매수를 주의하셔라.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갑자기 김프가 확 빠지면서 해외 시세랑 맞춰지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5% 손실을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어제 하락한 이유의 가장 큰 배경이 뭐였냐면, 바이낸스가 원래 FTX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약간이나마 반등을 해준 부분이었는데, 인수를 하루 만에 철회한다는 의견을 이렇게 오피셜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코인들이 다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FTX가 지금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 시장 자체의 투심이 죽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해준다면 그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바이낸스에서 인수를 또 하루 만에 철회한다는 입장 표명을 하고 난 뒤, 이거 뱅크런 사태가 진짜로 벌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시장 참여자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쭉 하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김프 지금 5% 이상 몰리고 시작하는 거니까 주의를 하셔라 라는 말도 전달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좀 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산맵은 아까 제가 2시쯤에 올려드렸는데 아래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 위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보통 청산맵 같은 걸 보면 한쪽에 물량이 쏠려 있을 때가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롱 물량이 가득 쌓여 있고 숏 물량이 가득 쌓여 있는 대칭을 이루는 상태가 아니라 숏 물량이 무지막지하게 쌓여 있는 게 오히려 롱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너무 비등비등한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시장의 불확실성도 아직 해소되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FTX가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뒤 그거를 해결할 만한 대응책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마땅히 방향성을 정해주기에는 어려운 시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서 헤이즈가 트윗을 남겼는데 요약본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크립토계의 제일 부자인 창펑자오가 FTX를 인수 못하면 크립토계에서 FTX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FTX가 파산하면 고객 예금을 돌려받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다. 마운틴곡스 사건도 10년이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어요, 투자자들이. 시장이 더 악화되고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한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자, 미국 CPI가
7에서 8% 정도로 여전히 높게 나온다면 크립토 시장은 주말에 다시 한번 헬파티가 열릴 수 있다. 많은 매수자들의 항복 선언을 읽을 수 있는 캔들이 주말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크립토 OG, 진짜 옛날부터 투자한 크립토 OG들은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느 정도 기다리냐 봤을 때 10K에서 15K 기다린다고 해요. 이더리움은 750불에서 1K를 기다리고 있고 솔라나는 3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손절을 하고 2023년 언젠가 있을 연준의 피봇, 즉 정책 선회를 기다려라 라는 게 아서 헤이즈의 트윗 요약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눌러주세요. 4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입력 부탁드립니다. 이해 안 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4번 확인했습니다. 다들 이해되셨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FTX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트코인의 저점 매수 가격은 10K에서 15K 정도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비트코인 진짜 진성 투자자들, 옛날부터 투자를 해온 사람들은 낮은 가격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올려드린 지지저항선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지지 구간이 잡히긴 했어요, 저점에서. 근데 촘촘하게 작은 프레임에서 지지 구간이 잡히게 됐습니다.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작은 분봉 프레임에서 지지 구간이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지지 구간 참고를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반등은 데드캣이라고 보이고 워낙 과매도권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가 매수세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선은 변동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롱을 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쌍바닥 형태는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봉에서 쌍바닥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차트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데드캣이라는 근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데드캣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혹시? 리치님? 데드캣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드캣이 뭐냐면 갑자기 팍 튀어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팍 튀어오르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걸 데드캣이라고 해요. 주구장창 하락만 하다가 저가 매수세가 확 유입되는 순간을 데드캣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트상으로 한 1시간 봉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모양새거든요. 요런 모양새. 데드캣의 전형적인 형태죠.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걸 데드캣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하락할 때마다 한번 팍 튀어 오르는 이런 차트적인 현상을 데드캣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떼콤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고양이가 땅에 떨어지면서 팍 튕겨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데드캣이 안 되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냐, 이렇게 쭉 떨어졌죠. 제가 적어도 시간봉에서 쌍바닥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가야 돼요. 데드캣이 안 나오려면 한 번 더 바닥 만들어주고 쌍바닥 후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원바닥으로 바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원바닥으로. 경환님이 말씀하셨죠. 죽은 고양이가 한 번 꿈틀하는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주가가 급락하자 V자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걸 고양이에 비유한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데드캣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차트는요, 원바닥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원바닥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는 이런 차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잡주 빼고. 데드캣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상승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모양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이제 금요일날 운명의 CPI 발표가 커밍 순이죠. CPI는 뭘 얘기하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금리 인상과 함께 최근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지표를 하나 꼽으라면 CPI를 꼽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10명 중 7명은 가장 중요한 지표가 CPI다 라고 얘기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번 달 예상치는 investing.com과 클리블랜드 연은이 살짝 다르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예상치가 얼마나 될까 한번 보면 6.5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원, 코어는 6.5, 그 다음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는 8.0 정도를 컨센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예상대로 나온다고 해도 좋아할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CPI도 8, 코어도 여전히 6 이상을 찍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은 높은 수준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CPI 무빙은 예측이 안 간다. 중간 선거의 FTX 파산에 너무나도 노이즈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매크로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덜 주는 듯한 추세입니다. 이미 반영될 대로 반영돼서 그런 듯한 마법의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발표 이후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의 연설이 있는데 이분의 성향은 비둘기보다는 매파에 가까웠다.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연설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키키님이 올려주신 이 CPI에 대한 내용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CPI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들어가시면은 안 됩니다. 무작정 진입하시면은 안 좋아요. 항상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지성으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CPI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 뭐 CPI가 하회하면은 뭐 어쩔 수 있겠지 저쩔 수 있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방향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되셨다면은 7번 한 번씩 입력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번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도 찾아온 알트 분석인데 자, 선착순 1명입니다. 바로 올려주세요. 종목명. ETC 빠릅니다. 예, 끝. 경환님, ETC USDT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KRW로 보시나요? 원화로 보셨나요? 아니면은 저걸로 보셨나요? 달러로 보셨나요? USDT? 오케이. USDT로 볼게요. 자,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풀뎁, 개인적으로 저 풀뎁 좀 안 좋게 봅니다. 위믹스는 일단은 저거가 해소가 돼야겠죠. 유이 연장됐다고 뭐 나온 것 같던데 오늘 보아하니. 솔라나 같은 거는 저는 안 건드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FTX 관련 코인이잖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완님은 저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네트워크인가? 그렇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금 자리 잃으면 진짜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손익비는 괜찮은 자리네요. 손익비는 괜찮은 자리. FTX에 자산 묶여 있으신 분들 그거 못 빼나요 혹시 지금? 입출금이 다 막혔나요? 저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좀 기다려달라고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 FTX 공식 트위터에서. 일단은 좀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피보나치 상으로는 하락을 멈출 만큼의 정확한 하락분이 나와준 상태예요. 그 다음 그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반등 나올 자리에서 나오긴 했어요. 일단 1차 매집이 들어갔던 구간이 여기 박스 구간이죠. 제가 어제 도지 분석하면서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매집을 했던 구간은 필히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상승을 위해서 매집을 했던 구간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 피보나치 그리고 이 매집을 했던 1차 박스 구간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을 체크를 해봅시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방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매물을 꽤 많이 털었어요. 그쵸? 수렴의 형태를 띄워주면서 매물을 많이 턴 흔적이 이 매물대로 체크가 돼요. 왜냐면 POC 라인이 상방에 가장 두텁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매집을 했던 박스권부터 지금 현재 구간까지 매물대를 체크한 겁니다. 이 하방 매물대보다 상방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훨씬 많다. 즉 올라가는데 힘든 종목이다. 내려와서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1차 매집 구간으로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죠. 얘가 상방에서 턴 거래량이 훨씬 많고 이 매집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더 적어요. 여기에 대비를 하면 만약에 매집 구간까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으면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매물 털고 내려와서 올라가려는 시도를 했으나 오히려 악성 매물만 쌓은 상태다. 즉 하방의 매물대가 더 두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종목일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매물대 지울게요.
이동평균선도 눕는 흐름으로 갔다가 아예 하방 이탈을 해버렸어요. 안착을 해주지 못했다는 소리죠. 흐름 자체가 하방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평 지울게요. 이제 패러럴 채널로 보겠습니다. 패러럴 채널 상으로는 하락 채널이 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주요 매물대 1차 매집 구간까지 도달을 해서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평선 안착이 안 됐고 채널은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 스위칭도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주요 지지 구간을 찾아보자면 총 3군데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일단 1차 매집 구간 주요 지지 구간이고요. 그 다음 이 레인지가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13에서 3 사이, 여기 레인지가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사실 아직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체크되시죠? 체크되신 분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3번 확인을 했고요.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합적으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사용법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구간의 매물을 찍으면 나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단타를 하는 단기 트레이더예요. 단타를 하는 단기 트레이더예요. 그러면 여기서 롱을 들어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바닥을 딱 다졌을 때, 그럼 매물을 어디서부터 재야 될까요? 대략 급락이 나왔던 구간부터 딱 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매물이 어디 가장 많이 쌓여 있는지 보이죠? 자, 보인다 5번. 자, 잘 보세요. 이거 가로로 쭉 제가 이어볼게요. 선을 여기 POC 라인 쭉 이어봅니다. 가로로 쭉. 저항 맞죠? 저항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항 이거 맞죠? 내가 단기 트레이더고 여기서 데드캣을 먹으려고 했어요. 가로로 POC를 쫙 그어요. 저항 맞죠? 여기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저항 맞죠? 네, 이렇게 단기 장기에 따라 이 사용법이 나뉘게 됩니다.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은 대각선으로 채널 그린 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거 선에 들어가시면 패러럴 채널이라고 있어요. 패러럴 채널로 내가 원하는 구간에 꼭지점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은 채널이 하나 위아래로 형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패러럴 채널은 찍고 늘리면 돼요. 찍고 늘리면 나와요. 이렇게. 예, 쉽습니다. 예, 아무튼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 시황 설명, 차트 설명 다 완료를 드렸습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은 텔레그램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